이번 시간은 제1장 마케팅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어떠한 단어가 합쳐졌냐 하면은 시장이라는 마켓과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이라고 하면 정의도 여러 기관들에서 내리게 됩니다. 뭐 다양하게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시장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기업이냐, 어떤 뭐 영리기관이냐, 비영리기관이냐, 또 종류별로 자체적으로 또 정의를 다양하게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바로 요거죠. 이 마켓은 시장이죠.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소비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마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자들은 기업들이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느냐 하면 바로 기업 이익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업이 목표로 하고 있는 대상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과 소비자가 시장에서 서로 상호 간에 가치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가치 교환이라고 할 때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등등이 있을 것이고요. 또 기업은 이러한 것들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창출을 해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개념들이 왜 마케팅이라는 개념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죠? 정보화 사회죠. 그래서 바로 정보가 경쟁적 우위,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 비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 자원으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과거의 기업은 소비자에게 판매에 주력을 했어요. 생산해가지고 뭐 판매하면 구매를 하던, 다시 말해서 공급보다 수요가 더 컸던 시대, 이때는 그냥 물건만 생산을 하면 소비자가 구매를 했었죠.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돈을 주고 사는데 내 입장에서는 내가 주인 아니냐. 그래서 주인 의식이 이제 그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기업에게 요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가 정당한 가치에 있는 그런 품질,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느냐, 필요가 뭐냐, 원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일환이 바로 마케팅 조사가 되는 거죠. 조사를 통해 가지고 소비자가 무언가를 원하고 있구나. 그럼 그러한 유형의 또는 무형의 재화를 소비자에게 제공을 해서 우리는 소비자가 원하는 걸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구매를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이익을 창출할 것이다. 이러한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다? 바로 정보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회원카드를 만든다든지 또는 제휴카드를 만든다든지 함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또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지 정보를 축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유무형의 재화를 소비자에게 주게 되는 것이고, 소비자는 이러한 유무형의 재화를 받음으로 인해서 뭘 제공하느냐? 바로 화폐 가치죠. 그래서 기업의 수익의 근간이 되어주는 화폐 가치를 제공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가치가 이전이 되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제 가치 이전이라는 건 뭐냐면 제품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제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삶이 보다 더 윤택해진다라는 그런 가치가 된다는 것이고, 기업은 기업이 생성했을 때에는 우리 기업의 존재의 가치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이것을 기업의 사명에 응축해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되겠죠. 어떤 문장이 됐든 단어가 됐든 뭐 집의 가훈처럼 해서 사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이 존재의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기업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기업이 소비자들의 그 가치를 혜택을 충족시킴으로 해서 화폐가 많음으로써 나의 존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가치 이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의미로서의 그냥 마케팅이 아니구나. 상당히 많은 의미를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활동들도 포함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한 단어로 해석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쓸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마케팅의 첫 번째가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에는 이 이야기예요. 기업이 있고, 물론 이제 이 기업이라는 것은 영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비영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마케팅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떠한 물건을 판다라고 하면 그냥 기업 자체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마케팅이라는 것은 보다 더 포괄적이죠. 소비자의 어떠한 궁극적인 니즈를 충족시켜줌으로 인해서 가치가 더 상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리가 될 수도 있고 비영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유무형의, 다시 말해서 제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재화가 이전이 되고 소비자는 이로 인해서 현금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화폐 단위로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가치 이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기업은 이 마케팅, 다시 말해서 시장이라는 것이 소비자들로부터 그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마케팅을 통해서 교환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쟁 기업과의 경쟁적 제품, 뭐 유사성이 있거나 동질성이 있는 제품들 간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그러한 활동이 마케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이다라는 것은 상호 기업은 이익이 되고 고객은 만족이 되어지는 상호 만족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케팅의 개념 자체는 크게 여러분들한테 뭐 암기를 많이 요하고 이런다기보다는 뒤 이어 나오는 개념들의 하나의 중요한 골격이 되어주는 거죠. 두 번째 괄호에 마케팅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동그라미 1번 굵은 글씨를 보시면 개인 및 조직체의 목표를 만족시키는 교환을 성립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도 있고 조직체도 있고 또는 개인이 있고 조직체가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상호 만족이 될 수 있는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마케팅이 되는 것이죠. 뭐 이러한 것들은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 다른 기업들이 있다면 유사한 또는 동질적인 재화가 있다면 초이스하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마케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동그라미 2번에 영리, 비영리 기관 모두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왜? 가치 이전, 상호 만족 이런 것들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세 번째는 유형의 제품, 무형의 서비스, 아이디어 등 모두가 마케팅이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만약에 하나의 제품이다라고 하면 그 제품을 만드는 기업만이 마케팅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제품을 만들므로 인해서 수익을 가져오는 기업이라면 영리 기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마케팅 정의 자체가 굉장히 협소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마케팅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무형의 재화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시장과 고객 욕구의 이해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게 나왔느냐? 마케팅이라는 것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무엇을 취급하고 있구나. 그런 걸 알았으면은 그렇다면 이 마켓을 형성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예요. 이것은 소비자가 되겠죠. 물론 우리가 컨슈머든 커스터머든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부모님들이 옷을 사서 어린아이 입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항상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만 통칭해서 그냥 마케팅 소비자들이 모여있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왜? 궁극적으로 가치를 향상시켜주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마켓에 있어서의 고객 욕구 도대체 뭐냐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절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지만이 뒤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뭐 욕구, 니즈 이런 것들이 마케팅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다라고 되어 있죠. 뭐가 필요하니까 욕구가 생긴 거예요. 아, 내가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야지.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마케팅은 소비자의 니즈가 뭐구나. 그에 따라서 욕구가 발생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럼 니즈를 자극하는 그런 것들을 뭐 촉진 활동을 많이 하면 되겠구나. 프로모션 활동을 많이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포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이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적합한 제품이나 또는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킴으로 인해서 기업은 존속이 되고 유지가 되고 성장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비자의 만족과 가치입니다. 우리가 그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단어들을 간혹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합리적인 인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A라는 제품은 뭐 100원, B라는 제품은 1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 중에 어느 걸 선택하겠느냐라고 하면 이걸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제한적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제한적으로 합리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들을 쓰게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50원이에요. 그러면 100원이 좋은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1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소비자의 만족과 가치라는 것은 소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 능력 범위 내에서 대안들을 평가하게 되고 그 평가된 대안들 중에 가장 나에게 최적의 만족을 주는 그리고 나에게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가치를 더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제품 및 서비스로서 자신들의 필요와 그리고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최적의 대안들이 자사의 자신들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환인데 교환이라는 건 뭐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무형의 재화가 소비자에게 이전이 되고 소비자는 가치 지불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교환이 합치가 된다. 그래서 교환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소비자가 그러한 교환들을 선택할 때에는 자신에게 필요하다. 또 그거에서 필요가 느껴져서 저걸 사야지라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교환 자체가 더 가지고 있는 내포적 의미는 뭐냐면 기업이 그러한 소비자들이 그 대안들을 평가하고 자신들에게 만족을 가장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치를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걸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기업은 그에 맞춰서 유무형의 재화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합치될 때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장입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이 시장이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건 뭐냐면 기업이 있죠. 기업이 있는데 자신들이 목표한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목표한 대상들이 시장이 되는 거죠. 뭐 A라는 기업은 뭐 10대를 위해서, B라는 기업은 20대를 위해서, 뭐 C라는 기업은 30대를 위해서. 그러면 그러한 시장들이 그 기업 특성에 따라 영리 기업이든 또는 비영리 기업이든 서로 틀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케팅 개념이 폭넓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개념도 영리 비영리 기관들처럼 더 폭넓게 구분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금이 흘러가는 것 금융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질적인 그 물적인 유통이 발생되는 건 제품시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사람들의 인력을 중심으로 필요한 시장은 노동시장 이렇게 알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은 마케팅 관리 철학입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이 소비자들의 정보를 파악을 해서 그에 따라서 이제 내가 그에 적절한 기업 마케팅 활동을 수행을 해야지.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어떤 기본적 개념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해서 소비자가 만족, 뭐 가치, 그리고 뭐 니즈, 원츠 이런 것들로 형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마케팅이 처음부터 대두가 됐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처음에 이 마케팅이 대두가 됐던 것은 우리도 뭐 시대가 있잖아요. 뭐 옛날 고조선 시대, 뭐 조선 시대, 그리고 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런 것처럼 시대별로 달리 불리는 것처럼 이 마케팅이 불쑥 나온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았던 시기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생산만 하면 됐어요. 그래서 생산을 중점적으로 하자. 그래서 생산지향이죠. 이 생산지향은 어떠한 것들을 전제를 하냐면 수요가 많으니까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어때요? 자사에겐 수익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지향을 하게 되죠. 대량 생산뿐만 아니라 더 빨리, 더 많이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좋을까? 아, 분업을 한번 해보자. 분업을 했더니 전문화가 되더라. 더 빨리 만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였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 다음 시기에 물건이 안 팔리게 됐어요. 수요가 공급보다 이제 점점 역전이 되어지는, 공급이 점차 역전이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됐다는 거죠. 당장 역전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왜 안 팔릴까라고 생각을 해서 야, 경쟁사보다 제품 좋게 만들면 되잖아. 해서 제품 지향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어떤 개념이었냐면 우리가 농작물을 생산을 하는데 보관을 하다 보니까 쥐가 많이 그 농산물에 피해를 줘. 그러면 쥐덫을 놓는 거야. 많이 만들자 했다가 제품 지향은 뭐냐면 남들보다 더 브랜드 있는 쥐덫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 살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안 삽니다. 사람들이 안 사죠. 제품 자체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봐라. 이거 안 팔리는데? 그럼 우리 기업 힘들겠는데? 야, 그럼 안 되겠다. 돌진해서 판매 지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판매 지향이라는 것은 내가 가서 소비자들에게 구매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무엇이 좋으니까 좀 구매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판매에 중점적으로 하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도 판매 부서에 주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매출이 극대화될 것 같았는데 또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소비자들이 주인의식이 있더라. 소비자들이 주인이더라. 왕이더라. 뭐 심지어 어떤 그 마케팅 정의에 따르면 소비자는 신이다 라고까지 표현하는데 안 되겠다. 그럼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를 만들어야겠다로 의식이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케팅의 개념, 뭐 컨셉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철학 이렇게 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국에 이제 마케팅이라는 것이 대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케팅 지향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또 정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마케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소비자한테 뭐 만족을 줬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과연 기업이 소비자 만족을 위해, 다시 말해서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안 되겠구나. 우리가 사회적인 부분들로도 같이 포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회적인 그런 개념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면서 그 소비자가 외부의 시장도 있지만 내부 직원들의 개념이 있고 그 직원들의 복지 향상도 해주고 또 안정적인 고용을 정책을 추구해주고 또 환경도 생각해주고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사회라는 데에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사회도 소비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기업이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면 흔히 광고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게 되시지만 실제로 홍보라는 것도 있죠. 퍼블리시티가 있는데 PR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거예요. 어려운 우리 이웃들의 기업들이 가서 봉사를 하잖아요. 봉사도 하고 제품도 무상 기증을 하고 이것은 뭐예요? 일반적인 소비자들에게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켜주는 거죠. 야, 그 기업이 참 좋은 일 많이 해. 그럼 어차피 제품 살 거라면 이 기업 걸 사지 뭐 라고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 때문에 사회까지 사회적 마케팅 사업까지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3절 마케팅 관리 철학의 첫 번째 과로 마케팅의 개념이 변천 과정이 생산 개념에서 제품 개념, 제품 개념에서 판매 개념, 거기서 마케팅, 그리고 사회적 마케팅 개념으로 이러한 철학들이, 사고들이, 개념들이 발전해 나갔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동그라미 1번 생산 개념이라는 것은 내가 대량 생산을 하니까 제품의 원가가 낮아지잖아요. 공동구매 우리 하잖아요. 공동구매할 때 어때요? 원래 100원을 주었던 거를 10명 이상 했더니 80원에 구매하더라. 그러면 가격이 낮아지는 거죠. 이걸 기업식으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많이 생산하면 그 원가, 그 제품에 들어가는 비용, 이 토탈 코스트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이 저렴하게 대량으로 생산이 될 수 있고 수요가 공급보다 앞서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생산해도 팔리더라. 이런 개념이었고, 두 번째 제품 개념은 제품지향적 사고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가장 우수한 품질이나 효용을 제공하는 제품을 선호하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 판매 개념은 경쟁회사 제품보다 자사의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판매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를 위한 설득, 그렇기 때문에 판매를 위한 강력한 판매 조직 형성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매는 생산 능력 증대로 제품 공급 과잉 상태, 그렇다면 가서 팔아야지, 소비자들한테 가야지,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고, 고압적인 마케팅 방식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압적이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람에게 누르는 거죠. 그래서 너 뭐 이런 거 잘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누르는 그 분위기가 고압이고, 저압은 이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저압이에요. 그래서 판매라는 것은 우리 기업 물건 좋은데 왜 안 사? 뭐 이런 개념들이 통상적으로 고압적인 마케팅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물론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 다음에 D것은 소비자 측면보다는 판매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더 관심을 뒀어요. 왜? 소비자의 인식을 크게 안 했던 개념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시기에서는 왜 그때 이 생각을 못했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는 또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처 지금 마케팅에 모르는 무언가가 미래에서는 왜 그땐 그 생각 못했어? 라고 미래 우리 후손들은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건 론이에요. 마케팅 론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발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동그라미가 마케팅 개념이죠. 그럼 고객 중심적으로 사고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해서 고객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 지향이 되는 겁니다. 그 기업 관점이 아니라 이제 안 되겠어. 고객을 위해서 해야 되겠어. 그리고 이러한 마케팅이 마케팅 부서 하나가 아니라 고객 만족이라는 전체 기업의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어. 해서 전사적인 노력이 대두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군대에서 전투를 한다라고 가정하면 고지를 점령할 때 장군이 이 부대가 이렇게 함으로써 점령을 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밑에 있는 하나의 작은 부대가 우리는 우리대로 갈래요 하고 가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마케팅,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뭐냐? 우리 다 같이 힘냅시다가 더 효율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 만족을 통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한 시대가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지향적 마케팅 동그라미 다섯 번째입니다. 사회지향적 마케팅은 마케팅 활동의 결과가 소비자는 물론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더 두게 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케팅 철학에서, 마케팅 개념에서 한 발 더 나아가게 된다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전체의 복지는 어떻게 요구가 형성이 되어 있고 내가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어떠한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칠 것인가를 더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마케팅과 판매의 차이점 알아두기가 나오죠. 그래서 마케팅은 소비자의 욕구, 소비자가 도대체 뭘 원하는가, 이 부분이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 판매는 제품 자체가 좋은 겁니다를 강조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더 나은 쥐덫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위한 생산 제공적 방법을 모색하는 부분이지만 판매는 판매하는 방식이 뭐냐, 판매할 방법,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시장을 지향한다면 판매는 기업을 지향한다 해서 서로 상반된 것이죠. 그럼 누가 이기겠어 지금 사회에? 당연히 시장이 이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4절 고객 관계 구축입니다. 우리가 고객 관계 구축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상당한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 고객이 뭐예요? 커스터머죠. 그리고 관계는 뭐예요? 릴레이션십이에요. 근데 고객 관계를 구축을 하고 왜 구축을 하느냐? 바로 매니지먼트, 관리를 하기 위해 구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CRM이라는 것은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정보화 사회죠. 어디든 컴퓨터를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고객이라는 것은 컨슈머, 소비자가 아니죠. 자사에게 적어도 한 번 이상 거래가 돼버리니까 고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고객은 현재의 고객이 있을 수도 있고 잠재의 고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잠재 고객은 뭐 현재의 고객, 내 제품을 구매를 하지 않았지만 향후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을 잠재 고객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러한 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필요한 게 뭘까요? 데이터베이스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노트에 필기를 하실 거예요. 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고객이라는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을 할 필요성이 있겠죠. 노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고죠. 이러한 고객들의 정보가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객들의 정보를 활용을 여기에 쓰게 되는데 여기에 쌓이는 정보는 뭐 굉장히 다양할 수 있겠죠. 영리기업이냐, 비영리기업이냐, 또 그 영리기업의 종류별로 뭐 다양하게 그 정의가 내릴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라이프 스타일로서 그 사람이 어떠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고객들은 통상 A라는 생활 패턴을 갖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마케팅을 할 때 A라는 마케팅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CRM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CRM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면 여러분만이 메일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저장이 되면 원투원이 가능해지는 거죠. 1:1 마케팅이 가능해요. 이 이야기는 또 어떤 의미를 또 중요하게 제공을 하느냐 하면 바로 고객을 차별적 마케팅이 가능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아니 왜 고객을 차별합니까? 똑같은 고객인데. 그게 아니죠. 파레토 법칙이 있어요. 2080 법칙. 20%의 원인이 80%의 결과를 갖고 오니까 20%의 고객이 80%의 수익을 갖고 온다는 얘기예요. 치약에도 2080이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업의 오너 입장이면 자사에게 이익을 많이 주는 고객과 그냥 미디움으로 주는 고객과 거의 안 주는 고객, 그 고객들마다 각각 마케팅이 똑같아야 되나요? 그렇진 않죠. 부수 고객이면 문화센터 공짜로 이용한다든지 주차장도 한 달 무료로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 가지고 그 구매를 더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구매를 하지 않았던 고객에게는 자극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 CRM이 왜 4절에 나왔느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마케팅에서 중요한 건 마켓이고 그 마켓을 형성하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 단어, 소비자들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들적 단어를 학습한 거고 이 마케팅이 어떻게 대두가 됐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고객과의 관계가 핵심이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괄호 CRM의 탄생 배경이다 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그 첫 번째가 시장의 변화입니다. 시장의 변화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경쟁이 치열해졌죠. 경쟁이 점점 갈수록 치열해집니다. 과거에는 뭐 특정한 소수의 기업들이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다들 그 지식 수준이 상당히 올라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산업도 점점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경쟁 기업들도 점차 많이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보다 나는 무언가 달라라는 차별화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 고객에게 적합한 그런 차별적인 어떤 마케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CRM을 해야 되겠구나. 뭐 데이터베이스를 고객 정보를 축적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 고객의 그런 관리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CRM은 탄생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겁니다. 이러한 CRM과 그 밑에 체크 포인트에 매스 마케팅 있죠. 이 매스가 대량이라는 의미잖아요. 이 차이가 있어요. CRM은 앞서도 원투원이지만 매스는 그냥 대량으로 그냥 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CRM은 관점이 개별 고객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반면에 매스 마케팅은 전체 고객을 포커스에 두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성과 지표로는 고객 점유율인데 매스 마케팅은 시장 점유율이죠. 틀려요. 보고자 하는 것이 지역의 몇 프로를 점령했다. 뭐 이런 개념들이 아니죠. 목표 시장이 몇 프로를 점령했다는 게 아닙니다. 고객 하나하나를 만족시키겠다는 게 이제 CRM이에요. 판매 기반은 CRM은 고객 가치를 높이는 것. 이 이야기가 왜 나왔어요? 앞에 마케팅의 교환은 가치를 더 향상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그 하위인 CRM도 당연히 고객 가치를 높이는 것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매스 마케팅은 대량이죠. 누가 뭐 구매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래를 기반으로 하게 되고요. 관계 측면에서 CRM은 기존 고객의 관리를 중점을 둬요. 물론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거 안 한다. 이건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그 중점은 기존 고객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기업인데 기존 고객이 있고 신규 고객이 있는데 그 신규 고객은 잠재 고객이 되는 거죠. 내가 고객으로 만들기 위한 마케팅 비용과 기존 고객에게 그 DB를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비용 둘 중에 어느 게 더 많이 들어요? 잠재적인 고객, 누가 우리 고객이 될지 모르는 그 비용이 가장 많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CRM 마케팅은 비용적 측면에서 좀 저렴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 여기에 목표를 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고객 충성도 사다리라고 있어요.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그런 고객들이 한 번 구매하고 단일 그 고객이라고 그러죠. 구매 고객. 그리고 반복 구매 고객 있죠. 2회 이상. 그리고 단골은 그 반복 구매 고객과는 차이가 있는 게 시기를 두고 정기적으로 구매를 할 때 단골이라고 표현하죠. 그 단골을 통해 가지고 쭉 나중엔 어드보케이팅, 충성도가 있는 그런 고객으로 성장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지지 고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나 이번에 화장품 하나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거 A 샀겠어 하는 구전 효과, 워드 오브 마우스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CRM 마케팅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매스 마케팅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팔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서 거래 기반이기 때문에 신규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하자, 그런 개발에 더 중요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의 변화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컴퓨터가 없다,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다라고 가정할 때 어떻게 그 라이프가 바뀔 것 같아요? 조금 답답하겠죠?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CRM을 하기 위해서는 DB가 필요하고 그런 정보망이 있어야 되고 또 고객이 제휴카드나 회원카드를 사용할 때 그 정보가 수집이 될 수 있는, 뭐 개인정보 수집은 아니고 그런 그런 수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신속한 정보를 통해 의사결정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 기술이, 인프라가 우린 이미 많이 됐잖아요. 또 그러한 기술을 제공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CRM이 자연스럽게 또 등장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 고객이 변화됐어요. 고객이 변화됐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친구가 있겠죠. 그 둘이 길을 가다가도 우리 뭐 하나 마실까? 하면 서로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고객은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양하면서도 자기는 조금 더 우대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렇다면 그런 차별화된 대우를 요구하는 고객들 충족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왜? 우리는 마켓, 시장,
소비자를 포커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러한 고객의 변화는 CRM을 대두시킬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케팅 의사소통인 커뮤니케이션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서 그냥 단순히 과거에는 어느 부서에 막 걸었는데 지금 뭐 고객센터에 걸어도 되고 인터넷도 활용해도 되고 스마트폰 해도 되고 뭐 관련 기관 소비자 주인 의식을 실제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관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고객 관리를 위한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원투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채널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CRM 활동과 또 통합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CRM이라는 것이 이제 대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한 요인으로서 작용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괄호는 CRM의 개념 및 목적인데 CRM은 그 정의가 잘 나와 있죠. 고객들의 관리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을 고객 중심으로 통합해서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개선하고 그들과의 고객이죠.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사의 운영, 확장, 발전을 기하는 고객 관련 제반 프로세스 이렇게 뭐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그러한 것들을 유식하게 경영학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 뿐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고객과 상호작용을 개선을 할 수 있구나. 왜? CRM은 원투원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장기적인 관계 유지할 수밖에 없죠. 왜? 고객이 유지에 포커스를 두고 그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삶의 그런 패턴들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마케팅을 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니까. 그럼 관계 유지, 그것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CRM의 목적은 결국 자사와 고객 간의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기적인 이용 극대화, 이것이 그 목적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는 LTV라고 이야기를 해요. 라이프타임 밸류라는 건데 생애 가치죠. 뭐 살아있는 시간 동안의 가치인데 이건 뭐냐면 고객이 기업에게 평생 동안 제공하는 그런 가치의 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TV라고 나오면 그렇구나. 요람에서 무덤까지 기업이 고객들이 나한테 제품을 써주세요 라는 거구나 라는 것이 이제 LTV죠. 이게 바뀌면 틀린 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그것이 이제 LTV죠. 그래서 장기적인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케팅을 수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괄호 CRM의 구성 요소인데 뭐 구성 요소라고 하면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CRM이 전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다이어그램 나오죠. 기업 비즈니스 사업적인 목표가 형성이 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즈니스 전략이 수립이 되겠죠. 사업 전략이. 그렇다면 그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 기업 사업 정보, 비즈니스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그 수집된 정보를 분석을 하게 되겠죠. 어떤 고객이 뭘 원하는지 알아봐. 고객이 이걸 원합니다. 이걸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 기업 기능들이 있을 텐데 이 기능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앞에서 기술이 변화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신속한 정보 수집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기술 인프라 스트럭처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이러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조직원의 역량 굉장히 또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업은 최소한 이런 정도는 있어야 우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조건을 걸겠소라고 하는 것이 취업에 있어서의 일정한 조건이죠. 그리고 기업 비즈니스의 진행, 이 프로세스에 따른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구성 요소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절 마케팅 기능과 마케팅 관리입니다. 뭐 기능이라는 것은 이제 마케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펑션적인 부분들인데 그 첫 번째 괄호에 보시면 마케팅 기능의 종류 나오죠. 마케팅 기능이다라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환 이외에 교환이 이루어지면 실제로 고객에게 무엇이 가죠? 뭐 실질적인 물건이 갈 수 있죠. 유무형이 재화가 교환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물적 유통이 발생될 수가 있고 물적 유통은 운반을 하는 것 그리고 보관을 하는 것
그래서 운송과 보관으로 이루어지고요. 조성 기능은 그러한 교환이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유통이 그 물적 유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 뚫는 거를 우리가 조성하는 거예요. 분위기 조성이라고 표현하듯이. 그렇다면 운반을 때도 규격을 맞추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럼 표준화하자. 그리고 자금, 시장금융하자. 나 국제적으로 거래를 하는데 선박 이용하다가 그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럼 보험 들어. 라는 위험 부담. 그리고 시장에서 뭘 원하지? 이런 걸 원해. 그럼 이걸 만들면 교환이 잘 되겠네. 라는 시장 정보. 이런 것들이 조성 기능으로서 활용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 기능의 종류라는 것은 교환 기능이라고 해서 구매와 판매로 이루어지고 물적 유통 기능이라는 것은 운송과 보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동그라미 2번 물적 유통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알아두기 운송의 기본 요건에 운송은 신속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저렴해야 되고요. 그리고 운송의 그 품질 자체가 또 그 제공되어지는 그런 운송 시간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운송의 기본 요건이 대두됐던 것은 뭐냐면 소비자는 무엇을 원하는가에 그 알아두기가 나온 게 된 거예요. 소비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왜 원하고 뭘 원하는가? 그 이유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뭘 하는지 가만히 봤더니 3S1L이더라. 물건을 내가 주문을 하면 정확하게 받고 안전하게 받고 확실하게 받고 그리고 저렴하게 받은 뭐 싸게 받을 수 있으면 좋대더라. 그래서 이제 신속하고 정확하고 안전하고 저렴하게 그리고 이제 운송이기 때문에 규칙성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죠. 이 운송과 보관은 서로 상충관계예요. 상충관계라는 거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의미는 별거 아니에요. 상충관계라는 것은 트레이드 오프죠. 트레이드 오프라는 것은 이거예요. 이 다른 상황은 다 생각 안 하고 이 둘만 있다고 전제를 하고 내가 보관을 많이 해요. 주문을 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운송은 상대적으로 어때요? 많기 때문에 주문이 나갈 확률은 좀 낮아지겠죠. 보관이 많으면 운송은 줄어들게 되겠네요. 보관은 조금 했어요. 그럼 운송은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되겠네요. 많으면 줄어들고 적으면 늘어나는 이런 두 가지가 부딪히잖아요. 이걸 트레이드 오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이 비용이니까 이 비용이 전체적으로 적은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방을 들 때 여기 안 들죠? 여기 안 들어요. 여기를 드는 게 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전체적 비용이 낮은 것을 선택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운송과 보관을 그런 트레이드 오프 관계고 운송은 또 격지자, 그러니까 그 떨어져 있다는 거죠. 간격이라는 단어처럼 떨어져 있는 걸 극복해주고 보관은 시간 있죠. 가을에 생산된 농산물을 뭐 봄이든 겨울이든 언제든지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가능해지는 것. 이게 보관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절이 마케팅의 새로운 경향, 트렌드입니다. 뭐 마케팅의 새로운 트렌드라고 했는데 뭐 매번 보일 때마다 트렌드죠. 뭐 여러분들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첫 번째 관계 마케팅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들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있으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관계를 통해서 그 기업이 또는 그 비영리 기관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는 것은 이러한 관계 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인데 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과 그 CRM하고 구별돼서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 판매 그 지향적 컨셉일 때는 어느 부서가 마케팅을 주력했어요. 마케팅 담당 부서만 한 거죠.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도 협소한 시각 내에서 고객을 대응했지만 이제는 그게 바뀌어서 전사적 차원인 CRM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물론 CRM이 데이터베이스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공생 마케팅입니다. 공생이라는 것은 서로 살자는 거예요. 심비오틱 마케팅이죠. 기업 간의 협력, 다시 말해서 전략적인 제휴, 이것을 공생 마케팅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A 기업과 B 기업이 나는 이게 우위에 있는데 뭐가 낮아. 나는 그게 강하고 네가 갖고 있는 강점이 난 약한데 우리 함께 전략적인 제휴하자. 이것이 공생 마케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 간의 자원을 공동 이용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기업이 그에 따른 비용, 투자를 해야 되는 비용을 현저히 낮춰줄 수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기업의 이익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 간의 협력 광고라든지 동그라미 사회, 유통망의 공동 이용이라든지 공동 브랜드를 개발한다든지 뭐 카드사와 항공사가 제휴, 뭐 마일리지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일환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기업이 100원짜리를 팔아야 수익이 될 텐데 어떻게 제휴가 되면은 70원 받고서 그게 팔 수 있느냐라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신규 고객이에요. 그럼 마케팅 비용 들어가겠죠. 근데 기존 고객이에요. 낮아졌죠. 그 낮아진 비용 고객에게 돌려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회적인 마케팅이라고 되어서 기업의 이윤, 고객의 만족, 사회적인 이해 이런 전체가 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적인 포커스에 관심을 두고 수행하는 마케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인터넷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가상 공간인 사이버 공간에서 수행하게 되는 마케팅 활동을 인터넷 마케팅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죠. 이러한 것들은 또 인터넷인 특성상 판매자와 구매자가 쌍방향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B2C, 비즈니스 투 C, 커스터머, 컨슈머 해서 기업과 소비자가 거래를 할 수 있고 B2B, 기업과 기업이 할 수도 있고 C2C, 뭐 소비자와 소비자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쌍방 형성이 될 수가 있고 또 상호작용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인터넷 마케팅이라는 것은 쌍방향과 상호작용 이런 전제로 소비자의 참여도를 높일 수가 있고 비용도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 두는 것보다는 좀 저렴하니까 비용 절감되죠. 시간도 절약될 수 있고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기에 포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섯 번째 인터넷 마케팅은 지금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환경들이 바로 인터넷 마케팅이죠. 그러한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그런 여러 가지 기본적 마케팅 개념을 잘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